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한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며칠 전 한 토크쇼에서 멜라니아를 과부 같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밤사이 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우와 강풍으로 수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전략이 성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젯밤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왔다고 적었습니다.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어떤 채널로 통보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란은 지도부 상황의 해결을 시도하면서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주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강조함과 동시에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핵무기 포기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자신감과 달리 미 행정부 일각에선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 개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런 교착 상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트럼프 측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참모에게 이란 지도부에 통하는 건 오직 폭탄뿐이라며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4%로 지난 중순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인들이 생활비 문제와 이란과의 인기 없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대처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란군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란 전쟁으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전영우 기자입니다. 이란군은 현지 시간 28일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이란 국영방송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표적 목록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적들이 다시 침략해온다면 이란군은 새로운 무기로 새 전장에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ما جنگ رو تمام شده تلقی نکردیم از همون روزی که جنگ متوقف شد و حالا به تعبیری آتش بس یا سکوت صورت گرفته در میدان جنگ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지만 일부 선박이 이란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회사 소유의 파나마 선적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이데미츠 마루오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현지 시간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 유조선이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통행료를 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초 일본 관련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3척이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지만 일본 소유 유조선이 통과한 건 처음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란 전쟁으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용 터널 2곳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터널의 총 길이는 2km에 달하는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 터널을 공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가운데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다음 달부터 오페크를 탈퇴한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향후 석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어제 주요 산유국가 모임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5월 1일부로 탈퇴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포함된 오펙 플러스도 역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대내적으로 장기 경제 전략 등과 대외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탈퇴 발표 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포함된 걸프 협력회의 국가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탈퇴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펙 회원국 중 석유 생산량 3위인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하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랜 오일 동맹 체제에 큰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특히 회원국의 산유량을 제한해 석유 가격을 떠받쳐왔던 오펙의 핵심 운영 체제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마즈루에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은 이제 오펙의 석유 생산량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석유 증산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가 곧바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경우 증산 경쟁으로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이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신뢰에 금이 갔던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직 예상하긴 이르지만 중동 전쟁발 고유가 수혜를 누리던 러시아에겐 악재가 원유 가격 하락을 받았던 미국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 이틀 전에 한 톡쇼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부인 멜라니아를 지칭해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과부 같다고 한 겁니다. 보도에 조재행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지난 23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은 자신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사회자로 가장해 신랄한 풍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영부인 멜라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Our First Lady Melania is here. Look at Melania, so beautiful. Mrs. Trump, you have a glow like an expectant widow. 하지만 방송 이틀 뒤 실제로 트럼프를 노린 암살 시도 총격이 발생하자 멜라니아는 증언을 조장하는 발언,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며 토크쇼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일은 도를 넘었다며 디즈니와 ABC는 즉시 지미 키멀을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미 키멀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It was a very light roast joke. It was not by any stretch of the definition a call to assassination, and they know that. I am sorry that you and the president and everyone in that room on Saturday went through that. 백악관은 미디어와 민주당이 트럼프를 악마화해 암살 시도 사건까지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not just the media, it is the entire Democrat Party has made their pitch to voters across the country that Donald Trump poses an existential threat to democracy, that he is a fascist and that they compare him to Hitler. 키멀은 과거에도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해왔는데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사이에 경계를 놓고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오늘 열린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의 변함없는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찰스 국왕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양국 역사는 화해와 협력의 기록이라면서
대서양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관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견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Whatever our differences, whatever disagreements we may have, we stand united in our commitment to uphold democracy, to protect all our people from harm, and to salute the courage of those who daily risk their lives in the service of our countries. 찰스 3세는 즉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은 것입니다. 영국 국왕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그의 모친인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우와 강풍으로 수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력회사 AS 코퍼레이션 집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를 중심으로 오전 기준 13,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오하이오주 몽고메리 카운티와 그린 카운티를 중심으로 정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테네시주 굿 레츠빌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확인돼 헛간 지붕이 뜯겨나가고 전신주가 파손됐습니다. 밤사이 추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티켓 판매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지나치게 저렴한 티켓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드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재판매 티켓의 경우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계좌이체나 기프트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연예인들의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든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사진에 대한 권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스위프트의 자산관리 업체는 지난 24일 특허 상표청에 음성 2건과 사진 1건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해당 음성 2건은 스위프트의 시그니처 인사말들이며 사진은 분홍색 기타를 들고 은색 부츠와 무지갯빛 보디슈트를 입은 스위프트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지적재산 전문 변호사들은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목소리와 사진을 쓰는 AI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지난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로 21억 달러, 한화 약 3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약 30%는 피해가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됐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악용된 플랫폼은 페이스북이었고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유형은 투자 사기로 투자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광고나 게시글로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또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온라인 거래 사기와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도 크게 늘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이 뉴욕 JFK 공항과 맨해튼을 잇는 에어택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에어택시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로 헬리콥터보다 소음은 100배 적고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도심 구간을 10분 만에 주파합니다. 업체 측은 올해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방항공청에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100년 넘은 유명 식당 건물 외벽이 붕괴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린디스 다이너 건물 벽면이 거대한 먼지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 당국이 최근 안전 점검 뒤 건물 구조 불안을 이유로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지 약 일주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식당과 건물 내부가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920년대 문을 연 이 식당은 미국 국도 66번을 대표하는 명소 가운데 하나로 영화와 TV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And I am proud of the time I 그리고 spent with the 한인 Korean.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I sincerely hope that we will continue to 앞으로도 work together.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캘리포니아 남부 카탈리나 섬 인근 해상에서 크루즈선 승객이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 따르면 어제 카니발 피렌체호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객실 발코니에서 아래층 갑판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정확한 추락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박이 카탈리나 섬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 당국이 배에 올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1%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지난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 기준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3,27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42달러보다 1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해 환급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6천만 명 이상이 팁 소득이나 초과 근무 수당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시니어 특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1% 가까이 내린 가운데 S&P 500도 0.5%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가 2%, 기술주가 1%대 하락하며 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란의 단계적 평화안을 미국이 거부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됐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소식까지 더해지며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기술주에서는 오픈 AI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픈 AI가 실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막대한 투자 비용 부담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파로 반도체주가 하락하며 엔비디아가 1%, 브로드컴이 4% 하락했습니다. 다만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이 하방 지지력을 제공하며 낙폭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코카콜라의 선전이 돋보였는데요.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기대감과 목표 주가 상향에 힘입어 1%대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FOMC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기 종료를 앞둔 파월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따라 시장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재외국민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외국민투표 사전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다음 달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대치로 개헌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 표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투표도 실시되지 않아 이미 진행된 사전 등록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200억 원 규모 예산을 들여 LA를 포함해 175개국 재외 공간에서 투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끄떡없어요. 거짓말이 늘었다. 괜찮다는 말, 아프지 않다는 말. 사실은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무너지면 내 세상도 무너지니까. 오늘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하는 나에게 혼자 삼켜낸 그 수많은 시간들 버텨야 하는 당신에게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 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 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 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해외 송금 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 와이어발리가 글로벌 결제 기업 튠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 송금과 결제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해외 송금 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 와이어발리가 글로벌 결제 기업 튠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실시간 해외 송금과 결제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양사는 한국과 미주, 호주, 베트남 등 주요 송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 520개 이상 지급 구간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급성장하는 디지털 송금 시장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북미 지역 내 사업 확장과 핀테크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한인회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푸드뱅크 행사를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 한인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선착순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9시 30분부터 번호표가 배부됩니다. 경기 악화로 생활 부담이 커진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라면, 김치 등 한국 식료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퀸즈 플러싱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김모 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진과 환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해 허위 처방을 유도하는 등 약 2,440만 달러를 메디케어에 부당 청구했으며 유령 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전액 배상과 600만 달러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시애틀시가 킹카운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할 수 있는 $80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5월 8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지역 파머스 마켓에서 사용 가능하며 노년층 건강 증진과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다음 달 8일 오라크 팍에서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을 열고 경기와 함께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K-팝 공연과 전통 공연, 국가 제창과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경기 전후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인사회도 티켓원과 함께 김밥, 도시락, 태극기 등을 제공하며 행사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서 통근 열차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14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는데 여성 전용 칸에 있던 여성 승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열차 외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뜯겨져 있고 종이장처럼 구겨진 열차 안엔 몸이 낀 승객들이 옴짝달싹 못한 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현지 시간 27일 밤 8시 50분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베카시 티무르역에서 열차 충돌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emuanya wanita yang kami lihat produktif ya, baik kuliah dan bekerja. 사고는 기차역 근처 철도 건널목에 멈춰있던 택시를 통근 열차가 충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여파로 기차역에서 출발하지 못한 다른 통근 열차를 장거리 열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2차 사고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Untungnya aku keluar, pas aku telepon suami, Pak jemputnya di sini aja di Bekasi Timur karena ada masalah di depan, gak bakal bisa kereta ke jalan. Belum kelar teleponan sama suami gitu, kereta nak. 구조대원들이 열차 잔해를 절단하고 생존자들을 구조했지만 여성 전용 칸이 가장 크게 파손돼 사망자 14명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철도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역의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장거리 열차 13편의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있는 병원을 찾은 프라부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고 철도 건널목 안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는 데 대해 한국 범여권 의원들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을 받은 주한 미 대사관 측은 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6명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란 내용의 항의 서한을 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란 서한을 전했고, 최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쿠팡 김범석 총수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의 압박을 이어가자 맞대응에 나선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범석의 거짓말에 미국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항의 서한은 외교안보 협력을 특정 기업인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건 동맹관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미 측 요구는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 주권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외교적 압박에 무릎을 꿇는다면 앞으로 모든 다국적 기업이 외교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의 법을 조롱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고 팩트로서 정확히 이야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이 항의 서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미 하원 의원들이 보내온 서한에 답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이렇게 한미 간 이슈가 잇따라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가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왜 갖느냐고도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에 대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 측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쿠팡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을 요구하면서 한미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지연시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겠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 합의된 외교안보 사안이 기업 로비에 영향을 받는 비합리적 상황을 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만 해도 북한의 1년 국내 총생산보다 많다며 외국 군대란 표현을 통해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하고 그럴 역량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같은 자주 국방의 중요성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1주년 기념 행사에선 중동 전쟁을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관련해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안희지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3가지 혐의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우선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못지않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 수재 행위를 하였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혐의 중 2가지의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선 답변과 함께 2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김 여사는 이번엔 답변이나 인사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지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폭등할 거라고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물가 인상,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각 개인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